자, 9.5 섹션에 MPSK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PSK 모듈레이션인데요. MPSK는 뭐의 약자냐면 Emory Phase Shift Key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BPSK 모듈레이션을 배웠죠. 그래서 BPSK 모듈레이션의 어떤 일반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MPSK 모듈레이션도 뭐 그냥 PSK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Emory가 뭐 생략되더라도 어쨌든 PSK라고 하면은 정보가 페이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심볼은 이제 Emory니까 0이나 1이나 2나 쭉 해서 n-1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SM of t는 PS분의 ES의 코사인 2파이 CT 플러스 n분의 2파이 m 이렇게 써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0부터 ts까지죠. 그러니까 원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시간에는 그만큼 그러니까 ts부터 ets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 심볼 듀레이션만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이 뭐야? 이게 심볼이죠, 그렇죠? 이게 심볼이니까 심볼이 달라질 때 뭐가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요거가 이렇게 m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가 정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볼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해서 PSK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뭐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 SM of t가 얘가 지금 ES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요걸 만족시키려면 앞에가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진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뻔하죠. 제곱한 다음에 뭐 제곱하면 코사인 어차피 2분의 1이고 그렇죠? 그러면 2가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앞에 2가 이제 그래서 요 앞에 2가 그래서 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잡고 나면 이제 ts가 달라붙으니까 그 ts 죽여버리려면 루트 ts 분의 1로 미리 나눠놔야지 제곱이 있으니까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냥 씁시다.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수식으로 이게 0부터 ts의 sm of t의 제곱의 dt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럼 ES라는 건 average symbol energy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페이즈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폭이 바뀌지 않으니까 심볼에 따라서 진폭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어떤 특정한 심볼을 보낼 때의 에너지나 average symbol 에너지나 그냥 똑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볼 에너지가 심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심볼의 에너지가 다 ES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코사인 합공식인가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좀 쓰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죠, 그렇죠? 코사인 뭐 2개 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코사인 한 마리, 상수는 적당히 좀 갈라 쓸게요.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사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널 스페이스는
뭐 당연히 이제 SM of t의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SM of t라는 거는 그냥 어차피 이것과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니까 결국은 시그널 스페이스를 뭐 써라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그널 스페이스에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쓰라고 하면은 우리가 phi1t, phi2t를 적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phi1t는 누구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phi2t는 이걸로 잡아줘도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곳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길 바라는데 그 심볼의 순서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안 붙이면 phi2t에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은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뭐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적어야 될 것 같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SM of t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그런 식으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잡아주면 ES의 코사인 n분의 2파이 m 이거에다가 phi 1 of t 그 다음에 플러스 ES 사인의 n분의 2파이 m 한 다음에 phi 2t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웨이브폼을, 그러니까 n번째 심볼을 보냈을 때, m이라는 심볼을 보냈을 때 웨이브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를 in phase component다. in phase component of SM of t 라고 하고, 이걸 in phase 성분이라고 하고, 요거를 쿼드러처 성분이라고 합니다. quadrature component of SM of t. 그래서 합쳐서 이제 I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서 하는 거를 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이제 DSP를 배울 때, 그러니까 뭐 메시지 시그널이 뭐 이렇게 보낼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DSP 그냥 코사인을 곱하면 스펙트럼이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코사인을 곱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양쪽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리얼 시그널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리얼 시그널이면 이렇게 대칭성이 있고,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데, 여기가 밴드위스는 항상 그 포지티브 프리퀀시 파트만 본다 그랬죠. 여기가 W면은 이 메시지 시그널이 차지하는 밴드위스는 W인데, 이 DSP 모듈레이션을 그러니까 사용을 했을 때 그 녀석의 밴드위스는 이제 EW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의 m of t의 코사인 2파이 fct, 이 녀석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제가 그린 거고, 이거는 그냥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의 m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냥 그린 거죠.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에서 이게 밴드위스가 2배나 쓰니까, 이건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쓸 수 있는데 나 혼자 쓰니까 이거를 줄이려고 이제 뭐
SSB라는 걸 해가지고 이게 반쪽만 보내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찌꺼기는 그래도 보내자, 왜냐하면 뭐 DC 성분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갑자기 샤프하게 이렇게 끊어주는 필터가 또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뭐 SSB도 배우고, 그러니까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뭐 베스티지얼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런데 이 디지털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모듈레이션은 이런 짓을 안 해요.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짓을 안 하면 똑같이 이제 EW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밴드위스가 EW가 되는 현상이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캐리어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코사인하고 사인 캐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밴드위스를 사용합니다. 코사인하고 사인 캐리어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코사인 캐리어, 사인 캐리어에다가 이제 다른 그 심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 배로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디지털 통신에서는 SSB로 보낸다든가 뭐 VSB로 보낸다든가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게 어차피 비트니까.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어차피 뭐 스테레오 방송이면은 뭐 그런 말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어쨌든 보낼 게 어떤 웨이브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M of T를 보내는 게 목표다 보니까 밴드위스를 어떻게 하면 아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디지털 통신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죠. 어차피 비트를 보내니까 이게 밴드위스를 두 배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두 배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두 배를 쓰는 만큼 코사인 캐리어 말고 사인 캐리어를 만들어서 더 보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장 질문이 그거죠. 같은 밴드위스에 코사인하고 사인 캐리어 둘 다 가니까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제가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나요? 코사인하고 사인은 오소고날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이 리시버에서 완전히 세퍼레이션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밴드위스에 들어와도 코사인하고 사인은 완전히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적을 취하면 한쪽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인페이스 컴포넌트와 쿼드러처 컴포넌트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는 거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이렇게 그리자. 그래서 ME4인 경우 한번 그려볼까요? ME4인 경우, 그러니까 4PSK 그려보면은 뭘 그리면 되는 거죠? SM의 이 벡터를 그리면 되는 거죠. SM 벡터는 지금 뭘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인페이스 컴포넌트하고 쿼드러처 컴포넌트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루트 ES에 코사인 n분의 2파이 m 이거하고 S에 사인 n분의 2파이 m 이렇게 하면 되고, 가로축은 지금 phi 1t의 코에피션트를, 그러니까 계수를 적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phi 2t의 계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PSK의 경우에는 여기 하나 찍힐 거고, 여기 하나 찍힐 거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지금 루트 ES죠. 여기도 루트 ES.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ES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ES.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바로 4PSK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DMI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러니까 4PSK의 DMI는 루트 2에 이렇게 되겠죠. 루트 2 곱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나온다. 다음에 만약에 뭐 ME파, 그러니까 8PSK의 경우에 적는다면 어떻게 돼요? 8PSK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8개의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점선을 좀 찍어볼까요? 여기 또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ES인 어떤 원이 있고 거기에 8개 점을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찍어주면 그것이 지금 반지름은 루트 ES예요. 여전히 그것이 APS-K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PSK에 비해서 8PSK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4PSK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였잖아요. 4PSK하고 8PSK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장점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TS가 고정이다. TS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TS분의 1도 당연히 고정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밴드위스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 폭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8PSK는 비트레이트이 어떻게 돼요? APS-K는 얘는 TS분의 3 BPS, 그러니까 BPS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4PSK는 어떻게 되겠어요? TS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2비트가 가는 거니까. M이 4니까. 여기서는 로그 베이스 2의 M이 지금 2인 경우고 여기는 로그 베이스 2의 M이 3인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레이트에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보내요? APS-K가 더 빨리 보내죠, 데이터를. 그러면 빨리 보내면 반드시 어떤 손해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익만 보면은 4PSK는 아무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손해가 납니까? APS-K는 보시면은 D민에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게 D민이 누가 커요? 그러니까 D민 of 4PSK가 이게 지금 얼마였었죠? 이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s죠. 그렇죠? 여기 Dmin of APS-K는 이건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책에는 제가 유도를 해놨습니다만 어찌됐건 여기 학생들 중에 가끔 D민을 물어봤는데 이걸 시험 문제에 내면 이 길이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곡선 길이를 어떻게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 호의 길이라고 하나요? 이걸 답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틀린 거죠. 이 직선거리를 답을 쓰셔야 돼요. 이 직선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는 게 직선거리잖아요. 근데 D민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거를 구해가지고 호의 길이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빵점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길이다, 요 길이. 어찌됐건 그건 책 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각도가 여기가 2파이에서 n분의 2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유도해 보시기로 하고. Anyway, 그래서 D민이 누가 커요? 4PSK가 APS-K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에러가 잘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4PSK가 BR이 좀 더 낮다. 비데라 레이시 좀 더 작아지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늦게 보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의 어떤 기본적인 그 퍼포먼스 메저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빨리 보내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내고 그게 목표인데 APS-K는 빨리 보내는데 장점이 있는 거고 4PSK는 정확하게 보내는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라미터를 또 바꿔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민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갈 수도 있죠. D민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이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D민을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 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서클 좀 크게 그리고 여기다가 8개를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심볼 에러 레이스는 똑같은 게 아니냐? 심볼 사실상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심볼 에러 레이스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4PSK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4PSK는 이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모듈레이션인데 우리가 그릴 때 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릴 때 좀 전처럼 그냥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그릴 때도 있는데 이거를 좀 회전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릴 때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4PSK입니다. 그래서 4PSK를 뭐라고 부르냐면 QPSK라고 불러요. Q는 여기서 쿼드러처입니다. 쿼드러처 PSK, Phase Shift Keying. 그래서 쿼드가 원래 이제 4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QPSK라고 불러도 되고 얘도 QPSK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 4개 찍힌 거. 그러니까 4PSK만 특별하게 QPSK라고 많이 불러요. 실제로 4PSK라는 말보다 QPSK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QPSK에는 사실은 그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IQ로 봤을 때 I의 BPSK 그러니까 I 쪽에 BPSK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형식이잖아요. 지금 QPSK라고 딱 보면 지금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니까 4PSK 지금 이 컨스텔레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루트 ES에 뭐 이게 뭐 TS도 들어가니까 복잡하군요. TS 2가 여기 붙었죠, 그렇죠? TS분의 2에 그래서 코사인은 이제 뭐 2파이 F CT 플러스 여기 이제 0도, 90도 지금 그쵸?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로 보면은 SM of T에 이게 상수가 달라붙어가지고 좀 너저분하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수 때문에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FCT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FCT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2파이 CT 뭐 이런 형식이에요. 상수는 앞에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코사인 캐리어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보내고 사인 캐리어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보낸다 이런 컨셉으로 그린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리면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 이게 플러스에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45도, 마이너스 45도, 135도,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루는 각도가 이렇게 이 넷 중에 하나고 넷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페이즈에 정보가 있으니까 PSK라는 면에서는 똑같고 하지만 어쨌든 수식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렇죠? 각도가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둘 다 4PSK라고 불러도 되고 실제로는 QPSK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QPSK 모듈레이션은 사실상 거의 모든 통신 표준 안에 다 쓰였던 그런 모듈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셀룰러 시스템에서 뭐 2G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G, 뭐 3G, 뭐 LTE, 5G도 아마도 QPSK는 사용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다 QAM 패밀리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채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좀 채널 상태가 좋을 때는 이제 빨리빨리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 상태 좋으면은 이렇게 점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6 QAM이라고 이제 좀 이따 배울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점을 많이 찍어서 데이터를 빨리 보내려고 하고 채널 상태가 별로 이제 좋지 않으면 이제 4개만 찍어가지고 이런 QPSK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통신 시스템의 그 기본 모듈레이션이 QPSK입니다. 그 형태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QPSK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뭐 2G, 3G 그러니까 웬만한 시스템에서 그냥
사실은 뭐 블루투스에서도 좀 약간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QPSK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의 거의 뭐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듈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으로 9.6개 QAM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듈레이션은 Q는 뭐 우리가 웬만하면 쿼드러처라는 거를 다 아실 거고, 쿼드러처, amplitude modulation입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QAM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좀 전에 찍은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디스턴스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보통 이제 찍을 때 여기 A로 찍고 여기를 이제 3A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3A겠죠? 3A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도 뭐 왠지 찍어줘야 될 거 여기요 이 정도 찍을까요? 여기랑 여기 밑에 있군요. 여기랑 자 그래서 16개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래서 예전에 LG U 플러스였나? 그 저기 선전할 때 이렇게 뭐 256 QAM을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선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앞에서 뭐 256 QAM을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냥 점을 많이 찍은 거예요. 점을 많이 찍으면 당연히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밴드위스에서 256이면은 이게 8승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8승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 심볼을 보내면 사실은 한 바이트가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비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심볼 하나 보내가지고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제가 256개의 점을 찍기가 뭐해서 그냥 16QAM을 16QAM 컨스텔레이션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16QAM의 컨스텔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 심볼을 보내면 원 심볼이 몇 비트예요? 4비트죠. 그렇죠? 16개니까 2의 4승 16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냥 16QAM 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5G 뭐 그 표준안이나 이런 거 보면 16QAM도 그러니까 채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쓰는 거고 보통은 그거보다 더 써요. 그러니까 256QAM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이게 지금 몇 승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근데 제가 64QAM 그렇죠. 제가 64라는 게 안 나와가지고 64QA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와이파이나 뭐 이렇게 써가지고 유튜브를 보시거나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 와이파이 공유기 그러니까 AP 장비 액세스 포인트에서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신호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어떤 모듈레이션을 써가지고 오냐라고 할 때 아마도 256QAM이거나 아니면 64QAM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16QAM도 쓰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채널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그 레이트를 낮추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에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를 키워야죠.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보내는 파워를 세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선은 내가 2.4GHz를 지금 옆집 사람하고 뭐 아랫집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밴드위스를.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댑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댑테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키우기 위해서 파워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아예 보내는 레이트를 줄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장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휴대폰이 그 와이파이 그 AP 장비랑 이렇게 멀어지면 그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SMOT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IM 곱하기 PSK에서 우리가 썼던 그 베이시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플러스 QM으로 적읍시다. QM에 우리가 베이시스는 항상 여기 곱하기에 마이너스 쓴다 그랬죠? TS분의 2에 sin 2파이 FCT.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0부터 TS까지 원 심볼 듀레이션 동안 보는 거고, 요걸 뭐라 그래요? in phase component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in phase component of SM of T죠. 마찬가지로 QM 이게 쿼드라처 컴포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이렇게 그 펄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여기에 어떤 뭐 P of T,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펄스로 P of T. 근데 지금은 그냥 P of T를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 P of T를 0부터 TS에 이런 rectangular 펄스를 그냥 가정해 버린 거거든요. 제가. 근데 실제로는 이 rectangular 펄스는 이게 밴드위스를 많이 먹는다 그랬죠. 상식적으로 P of T가 이렇게 생기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0부터 TS더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면 그 밴드위스 면에서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P of T가 이렇게 생겼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뭐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던 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밴드위스에만 영향을 주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P of T가 어떻게 생겼던 간에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똑같아요. 어차피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P of T를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게 M이 심볼인데 M에 따라서 누가 변합니까? 요것만 변하는 거죠. IM하고 QM 요것만 변하는 거죠. 나머지는 변하는 게 없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 MPSK랑 똑같이. 그래서 오소노멀 베이시스 시그널 스페이스도 똑같아요. 시그널 스페이스도 똑같고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지금 요 두 마리였었죠. 그러니까 루트 TS분의 2 코사인 2파이 FCT 이 친구하고 마이너스 TS분의 2 사인 2파이 FCT.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시스가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죠. 그러니까 PSK도 그러니까 MPSK도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고 QAM도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멘션이 2인 거죠. 2차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녀석을 뭐 똑같습니다. 계속 MPSK 좀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요거를 phi to t라고 놓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제 베이시스로 놓고 그러니까 SM of t를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프레 트랜스폼 왔다 갔다 하듯이 phi 1t, phi 2t 왔다 갔다 하는데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바꾼 거죠. 우리가 프레 시리즈 하듯이 SM 벡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그린 거를 SM의 그 벡터, 그거를 그린 거를 우리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16QAM의 경우에 16QAM의 경우에 제가 뭐 또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또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그려보죠. 예, 또 그리면 자 16개 점이 있는데 뭐 빨리빨리 그립시다. 예, 다다다다다 이렇게 16개 그림을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 좌표가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3A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D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민은 2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16QAM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D민을 ES의 함수로 쓰기를 바래요. 그래야 다른 모듈레이션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6QAM이 좋냐, 아니면 16PSK가 좋냐, 뭐 이런 걸 이제 그 대결을 펼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좋냐? 그러면 딱 보면 벌써 누가 더 좋겠어요. 16QAM이 더 좋겠죠. 왜 좋아요? 그러니까 쓰지. LTE하고 뭐 5G 와이파이에서 좋으니까 쓰지 뭐 나쁘니까 왜 쓰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똑같은 ES, 즉 심볼 에너지를 고정시켰을 때,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를 고정시켰을 때 D민 값이 16QAM이 더 큽니다. 16PSK보다. 그러니까 시그널 사이가 좀 더 크죠. 디스턴스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ES를 유도해 봅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를 한번 유도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개 중에 하나를 보내니까 16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ES는 뭐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었죠. 근데 평균 취하려고 16분의 1은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이 16개 찍혔으니까.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재면은, 자, 지금 패밀리가 이거 초록색. 이 녀석들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루트 2 곱하기 a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a의 제곱. 이게 지금 몇 마리 있어요? 4마리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녀석. 그 녀석은 누구냐면 얘죠. 그렇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가장 큰 애 4명. 4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얼마죠? 루트 2 곱하기 3a죠. 그렇죠? 제곱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8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 얘 빨간색으로 제가 한 거 8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8마리가 있고 원점에서부터의 이거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을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루트 2 곱하는 걸로 안 되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이 3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죠? 그래서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a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 D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D민, 우리가 이제 D민 구해야 되니까 D민이 2a였는데 요게 루트 5분의 2 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ES의 함수로 구하시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D민을 썼는데 이게 루트 ES의 함수여야 돼요. 만약에 ES의 함수로 나온 거나 뭐 ES의 제곱의 함수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계산이 어딘가에서. 자, 그리고 4QAM을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4QAM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4PSK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QPSK라고 더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4QAM이라고 불러도 되고 4PSK라고 불러도 되고 QPSK라고 불러도 되는데, 주로 뭘 쓰냐면 주로 사람들은 QPSK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4PSK나 4QM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예,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말을 잘 안 한다. 그다음에 9.7 섹션의 DPSK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Differential Phase Shift Key입니다. 자, 그래서 differential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DPCM하고 관계가 되는 거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DPCM이 사실은 Differential PCM이었잖아요. 소스 코딩 쪽에서. 근데 사실은 그 동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DPCM은 기본적으로 미분한 걸 보내면 받는 측에서 적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디퍼런스를 보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는 썸을 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DPSK의 경우에는 정확히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썸한 것을 보내면 이 받는 측에서 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퍼런스를 취해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히 반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심볼이 지금 ADPSK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DPSK. 그 다음에 이거를 알려면 근데 먼저 그 모듈로 8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모듈로 계산, 모듈로 8 계산. 물론 뭐 모듈로 연산은 뭐 다 아시겠죠. 머드2는 뭐 머드2 연산 같은 거는 사실 그 디지털 논리 설계에서 맨날 하는 거잖아요. 짝수냐 홀수냐니까. 근데 모드 8 계산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정수를 다루는데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이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5 mod 8 이거는 이제 equivalent하다는 뜻에서 보통 이제 3개를 많이 쓰죠. 2개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그냥 5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13 mod 8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3개 쓰던 2개 쓰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5하고 13은 사실은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생각한다면 같죠. 그래서 equivalent 하다라는 뜻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드 8 세상에서는 즉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보는 세상에서는 5하고 13은 같은 거죠. 왜냐하면 모두 8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equal 하다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완전히 같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qual 사인은 완벽하게 똑같지 않으면 좀 안 쓰려고 그래. 이게 그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equivalent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해석하면 equi 이거 same이잖아. vel 그러면 value면은 똑같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값이 똑같다는 건데 어떤 면에서 값이 똑같냐면 모두 8을 했을 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실수를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면 -3 모드 8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워하고 막 -3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5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모드 8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답을 쓰는데 -3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빵점.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보는 거잖아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답을 쓸 때 0, 1, 2 쭉 해가지고 7까지만 답이에요. 만약에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그건 바로 빵점이 되는 거예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에서부터 7까지 그렇게 답을 써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모두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된다. 0부터 7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모드 8을 제가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은 8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되는 거야? 몫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5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0, 뭐 1, 2, 3, 뭐 마이너스도 이렇게 있지. 이렇게 숫자를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0, 1, 2, 3, 4 이렇게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뱅글뱅글 도니까 마이너스 3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듈로 연산의 기본이죠. 물론 뭐 이렇게 쭉 펴가지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모듈로 제가 8은 너무 커가지고 좀 가르치기 짜증나니까 3으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듈로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 숫자를 그냥 쓰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S1, 0, 1, 2, 3 뭐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모듈로를 딱 모듈로 3로 이렇게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 2가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 거거든요. 여기도 0, 1, 2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렇게 카피돼서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긴 0, 1, 2 그대로지만 여기도 0, 1, 2고 여기도 0, 1, 2고 여기도 0, 1,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로 3 세상에서는. 그렇죠? 다음 제대로 했겠죠. 자, 보내려는 데이터 심볼이 자, 일단 모듈로 계산을 잘 못하면 도저히 설명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 우리가 보내려는 심볼이 K번째 심볼이라고 해서 SK라고 적고, 그러니까 2, 뭐 3, 5, 7, 0을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처음에 이 DPSK 모듈레이션이죠. 지금 DPSK 모듈레이션은 처음에 무조건 딴 거를 보내요. 그래서 0을 그냥 보내.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는 거를 우리가 XK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내는 심볼, 전송되는 심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는 심볼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인포메이션 심볼이죠. 인포메이션 심볼인데 실제로 트랜스미션 되는 심볼은 다르다라는 거죠. 요게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로 작용해요. 기준점.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심볼을 뭘 보내냐면 요거랑 이렇게 더해요. 요거랑 이렇게 더해. 더하면 0 더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 더하기 3 하면 얼마예요? 5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5 더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0인데 우리는 지금 모듈로 8 세상에 산다 그랬죠. 지금 8DPSK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모듈로 8 세상에 살면은 10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은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2 더하기 7 하면 얼마죠? 9죠. 그것도 모두 8 세상에 나오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1 더하기 0 하면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심볼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실제로 보내는 심볼이에요. 자, 그런데 수신된 심볼, 수신된 심볼을 우리가 편의상 YK라고 적읍시다. 이게 이제 YK예요. 근데 이게 페이즈가 2만큼 틀어져서 온다라고 쳐볼게요. 2만큼 더해져서 온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받는 거는 0 더하기 2니까 2를 받을 거고, 2 더하기 4니까 4를 받을 거고, 5 더하기 2니까 7을 받을 거고, 2 더하기 2니까 4를 받을 거고, 또 1 더하기 2니까 3을 받을 거고, 1 더하기 2니까 3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에서 그러니까 페이즈를 이만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지금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뭐 회전 안 하고 받으면 더 땡큐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채널이 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2씩 더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2씩 이렇게 더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채널이 이런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듈레이션은 어떻게 하냐? 디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어차피 레퍼런스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모듈레이션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낼 때 야 이거 기준점이야 라고 하고 보낸 거거든요. 이 0을 처음에 이제 딱 보낼 때 야 이거 기준점이다 라고 줬죠. 거기에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디모듈레이션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 너 정보 뭐 보냈지?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요. 아 그냥 이렇게 기준이구나 하고. 자, 기준을 받은 상황에서 두 번째 심볼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4하고 2를 받았죠. 그럼 4 빼기 2를 해요. 4 빼기 2를 하면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7을 받았죠. 그럼 7 빼기 4를 해요.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는 4를 또 받아요. 그러면 이전에 받은 거랑 빼달라고요. 4 빼기 7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 3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돼요? ADPSK 세상이니까 마이너스 3은 뭐랑 똑같아요? 5랑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3 빼기 4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듈로 그 8 세상에서는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 빼기 3 하면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내고자 했던 심볼이 어떻게 되는 거죠? 2, 3, 5, 7, 0이었는데 지금 디텍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 3, 5, 7, 0 정확하게 받았죠. 정확하게 받는 이유는 우리가 노이즈는 없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게 페이즈를 여기서 2씩 이렇게 틀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그것은 노이즈가 아닌 거예요. 노이즈라는 거는 심볼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지 않고 그냥 똑같이 페이즈만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요. 계속. 그건 노이즈가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예요. 그거는 디텍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여기서 2만큼 틀어지던 3만큼 틀어지던 4만큼 틀어지던 만약에 동시에 계속 이게 틀어져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DPSK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우리가 non-coherent detection을 하려고 DPSK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PSK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non-coherent detection을 하려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QAM을 배웠잖아요. QAM은 어떻습니까? 앰플리튜드에도 정보가 있고 페이즈에도 정보가 있죠. 그렇죠? PSK는 이제 페이즈에만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QAM도 페이즈에 정보가 있어요. 이름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각도가 틀리잖아요. 이 심볼에 따라서. 그죠? 그 얘기는 페이즈에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뭐 QPSK를 사용을 한다. 지금 예를 들면 QPSK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보낼 거 아니에요. 지금 S0, S1, S2, S3가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특별히 S0를 보낸다라고 치면 이제 이런 걸 보낼 텐데 그럼 실제 받은 그 received 시그널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propagation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받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상식적으로 송신단에도 오실레이터가 있고 왜냐하면 코사인 곱해야 되니까 그 수신단에도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그것의 위상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위상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냥 주파수만 똑같이 맞추면 그걸로만도 땡큐지. 각각의 오실레이터가 따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싱크가 맞겠어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통신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낼 수가 없어요. 데이터만 보낼 수가 없고 파일럿을 보냈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다시 파일럿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파일럿을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실제 통신 시스템에서. 그래서 파일럿을 보낼 때는 뭐만 보내냐?
뭐 심볼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만 보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S0만 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야 여기 내가 지금 100비트 보내고 나서는 파일럿 하나 보낸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파일럿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S0만 보내는 거지 여기. 파일럿 보내는 순간에. 파일럿 그러니까 구간을 너무 제가 크게 그렸는데 어쨌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정보를 전송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S0를 보낸다라고 광고를 하고 주는 거니까 그때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못 보내는 거지. 근데 그럼 못하러 그런 짓을 하냐? 왜 데이터 보낼 수 있는 순간에 파일럿이라고 약속된 심볼을 보내냐? 약속된 심볼을 보내가지고 이 위상을 추출해요. 위상을 딱 체크해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 S0를 보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S0를 보내면 우리가 그 위상에 이렇게 뒤틀림 같은 게 없으면 45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페이스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137도가 나왔어. 딱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데이터를 받을 때 이 데이터를 받는 순간에 무슨 짓을 하냐면 받아가지고 무조건 137도를 다 빼요. 그러니까 페이스 디텍션 한 다음에 137도를 다 빼. 그러면 마치 그 페이스 뒤틀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DPSK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DPSK를 사용을 하면 DPSK 사용하면 파일럿을 안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레퍼런스 보내는 게 다야. DPSK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DPSK는 어디에 정보가 있어요? 페이즈에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페이즈 디퍼런스의 정보가 있거든요. 페이즈 디퍼런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볼을 보내고 인접 심볼에 또 페이즈 쉬프트가 똑같이 더해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S0 플러스 5고 여기가 S1 플러스 5라고 쳐봐요. 근데 정보가 어디 있어요? 디퍼런스에 있죠. 그러면 두 개를 빼면은 뺄 때 이게 5가 다 같이 날아가 버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정보가 그대로 추출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더해지는 그 페이즈의 어떤 디퍼런스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페이즈 디퍼런스에 아예 정보를 실어. 근데 일반적으로 정보를 실어서 페이즈 디퍼런스의 정보를 실은다는 거죠. 이게 정보의 위치예요. DPSK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코헤런트 디텍션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디텍션이 복잡해요. 이것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모듈레이션에서 사용이 되냐면 뭐 QAM, PSK 패밀리들 전부 다 뭐 이런 데서 사용이 되죠. 근데 지금 그러면 복잡하다고 해놓고서 왜 와이파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QAM 쓰고 그러냐? 그럼 코헤런트 디텍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휴대폰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해. 잘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DPSK 지금 ADPSK를 누가 쓰냐? 이게 그러니까 블루투스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어팟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다니면 여러분들 휴대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이 에어팟까지 전송되는 거, 요게 ADPSK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블루투스에서는 모듈레이션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DQPSK가 있고 뭐 GFSK가 있고 또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이동통신 시간으로 넘기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3Mbp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 1Mbps밖에 지원을 안 했고 블루투스 1.0 나올 때는 사실은 그래서 블루투스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한 2002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1Mbps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음악 그 이어폰용으로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다 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 얘기 안 했구나. 자, DPSK는 일반적으로 PSK보다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대략 한 3dB 정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노이즈를 생각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PSK는 우리가 보내고 싶은 심볼을 그냥 보내죠. 그런데 DPSK는 뭐예요? 심볼의 차이, 그 페이스 디퍼런스에다가 정보를 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SK는 아예 페이즈에다가 정보를 실는데 얘는 페이즈의 차이에다가 정보를 실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즈를 적분해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 수신단에서는 페이즈의 차이를 이렇게 추출해내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SK는 노이즈가 여기 이 심볼에 노이즈가 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얘만 망하죠. 근데 DPSK는 여기에 노이즈가 꼈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구가 망합니까? 그 인접 심볼이 둘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디텍션 하는 것도 망하지만 여기에 지금 노이즈가 있으니까 좀 전에 디텍션 할 때도 요거 차이에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망하고 두 번 망하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한 번 크게 껴버리면 두 개의 심볼이 맛이 가버려요. DPSK는. 그래서 에라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BER 성능은 당연히 PSK가 우수하다. BER 성능은 우수하다. 하지만 DPSK를 왜 쓰냐? Receiver Complexity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eceiver Complexity 측면에서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작잖아요. 어쨌든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뭐 귀에 꼽고 이런 게 휴대폰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칩 사이즈도 훨씬 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DPSK를 블루투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